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7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부동산 관련 권리 분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총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권리 분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권리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권리 분석의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는 등기되어 있는 대항력 있는 권리 부담 확인, 2단계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및 임차권자 확인, 3단계는 등기 여부와 무관한 대항력 있는 권리 부담 확인, 4단계는 대항력은 없지만 사실상 부담이 되는 사항 확인입니다. 우선 권리 분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권리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권리 분석은 법원 경매를 통해 경매 물건을 낙찰받기 전 낙찰자가 낙찰 대금 이외에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권리를 찾아내어 그 이전 권리는 인수되고 그 이후 권리는 말소되는 단계를 거치는데요. 부동산 관련 권리 중에서 인수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를 구분해야 되고요. 그리고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되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권리 분석이란 투자자가 취득하려는 부동산에 대해서 타인으로부터 어떠한 권리 주장, 즉 대항력이죠.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럼 권리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만약 경매를 통해서 새로운 자산을 매수한다고 할 때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함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각 후 어떤 권리는 나에게 인수되고 어떤 권리는 소멸되어 없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매를 진행할 때는 권리가 많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여러 이해관계인이 다양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집이나 토지 및 상가 등등 부동산에는 소유권, 근저당권 등등 많은 종류의 권리들이 존재합니다. 즉, 해당 권리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고 한다면 낙찰자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통은 좋은 영향이 아니라 나쁜 영향으로 작용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꼭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 분석의 4단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권리 분석의 4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 단계는 등기되어 있는 대항력 있는 권리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및 임차권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등기 여부와 무관한 대항력 있는 권리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대항력은 없지만 사실상 부담이 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등기되어 있는 대항력 있는 권리 부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권리 분석의 첫 단계는 무엇보다도 등기되어 있는 사항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 등본이죠. 예, 기재된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권리 분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고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통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등기된 권리사항은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모두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열람할 때 보게 되는 등기된 권리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면 지상권 설정 등기, 지역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압류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가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환매 등기, 별도 등기 등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 등기가 등재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소유자가 해당 등기의 부담을 말소해주지 않는 한 부동산 취득자는 등기된 권리관계의 부담을 모두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니 꼭 해당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제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는 지상권은 등기되어 있는 권리고, 매수인은 소유자가 지상권의 부담을 말소해주지 않으면 해당 지상권을 인수해야 함 등등, 이렇게 지역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압류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가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환매 등기, 별도 등기 등등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및 임차권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는
등기사항 전부 명령서에 등기가 될 텐데요.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다음과 같은데요. 즉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임차권 설정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해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바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인데요.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점유 플러스 전입신고, 즉 주민등록이죠. 이것을 갖춘 주택 임차권이 있고요.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으로 보면 점유 이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을 갖춘 상가 건물 임차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주택 및 상가 건물을 매수하려 할 때는 반드시 등기하지 않고도 특별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존재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기된 임차권, 등기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등기 여부와 무관한 대항력 있는 권리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 즉 매수인, 취득자, 투자자가 되겠죠. 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 권리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만 등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등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등기와 무관하게 대항력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꼭 머릿속에 넣어둬야 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면 유치권, 분묘기증권, 법정지상권, 부합물 부담, 체납관리비, 대지권 미등기입니다. 여기에 제가 6개에 대해서 정리해 놨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유치권 보시면 유치권은 등기가 되지 않은 권리이고 매수인은 소유자가 유치권의 부담을 해소해 주지 않으면 해당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해야 함이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른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대항력은 없지만 사실상 부담이 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투자자 입장에서 대항력을 미치는 사항에 위에서 살펴본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내용인데요. 하지만 대항력은 없지만 투자자에게 사실상의 부담을 끼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권리 부담 자체는 아니라도 만약 무시하게 된다면 사실상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가장 빈번한 사실상 부담은 대항력 없는 사실상 점유자와 대항력 없는 사실상 침범자, 예를 들어 경계 침범, 무단 수목 식재, 무단 물건 적치, 무단 경적 사실 등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 보시면 제가 두 가지로 나눠놨으니까요. 두 가지는 사실상 점유자, 그리고 사실상 침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부동산 관련 권리 분석을 소개합니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권리 분석은 투자자가 취득하려는 부동산에 대해서 타인으로부터 어떠한 권리 주장, 즉 대항력이죠. 주장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만약 경매를 통해서 새로운 자산을 매수한다고 할 때는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함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각 후 어떤 권리는 나에게 인수되고 어떤 권리는 소멸되어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 권리 분석의 4단계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는 등기되어 있는 대항력 있는 권리부담 확인, 두 번째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및 임차권자 확인, 세 번째는 등기 여부와 무관한 대항력 있는 권리부담 확인, 마지막으로 4단계는 대항력은 없지만 사실상 부담이 되는 사항 확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 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